산후조리원 갈등 실화. 충격적인 증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출산 후 가장 소중해야 할 시간,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며느리,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남편,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는 친정엄마. 특히 이번 사연은 정말 디테일한 상황들이 많아서 듣는 내내 여러분도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4명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이 충격적인 갈등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절규. 제발 그만 좀. 안녕하세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2주차 산후조리원에 있는 중인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매일 오세요. 산후조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산모가 회복하는 곳이에요. 첫째 날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손자 보러 온 거니까. 둘째 날도 참았어요. 그런데 셋째 날. 지금 열흘째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가장 열받는 건 음식이에요. 매일 도시락을 싸오시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멸치볶음. 전부 짜고 매운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거 제일 좋아해라고 하세요. 그런데 남편한테 몰래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이 너무 짜서 싫어했대요.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싸주시면 친구들이랑 바꿔 먹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30년째 그냥 참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 짜고 매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용 식단이 나오는데 그걸 먹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산후조리원 음식은 맛이 없지? 내가 해온 거 먹어. 어머니, 전 산후조리원 음식으로 충분해요 라고 하면 에이 괜찮아. 조금만 먹어봐라면서 억지로 떠먹여 주려고 하세요.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모유 수유 강요예요. 하루 종일 젖 줘야 해. 이 말만 수십 번 해요. 제가 모유량이 부족해서 분유도 타먹이거든요. 요즘은 분유 영양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유를 타고 있으면 달려오셔서 왜 분유를 먹여? 젖을 줘야지. 하세요. 어머니, 모유량이 부족해서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젖을 더 많이 빨려야 한다고. 하며 신생아실에 가서 애기 분유 주지 말라고 따지시기도 해요.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기가 울어도 못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는 엄마가 게을러서 젖도 안 주네. 하면서 아기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멸감이 들었어요. 제가 젖소도 아니고 그놈의 젖. 모유 마사지도 해주겠다면서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하세요. 내가 해봐서 안다면서. 거부하면 며느리가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라고 하시고요. 정말 불편해요. 복직 얘기는 더 가관이에요. 저는 당분간 아이 키우며 쉬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얘기예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 공부한 게 아깝지 않아? 내가 봐줄 테니까 빨리 일 나가라. 특히 다른 며느리들 얘기를 계속해요. 옆집 며느리는 출산 3개월 만에 복직했대. 우리 친구 딸은 아예 육아휴직도 안 썼대. 마치 제가 게으름뱅이인 것처럼 말하세요. 제 몸과 아이의 정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세요. 우선 돈 벌러 내보내고 싶어 하세요. 심지어 남편 몰래 제 회사에 전화까지 하셨대요. 동료가 알려줬는데 우리 며느리 언제쯤 복직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라고 하셨다네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기 육아법도 계속 간섭하세요. 기저귀 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트림 시킬 때도 등을 이렇게 두드려야 해. 목욕 시킬 때도 물이 너무 뜨거워. 산후조리원 선생님들이 최신 육아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시어머니는 30년 전 방식만 고집하세요. 내가 너 남편을 이렇게 키워서 잘 컸잖아 라면서. 아기가 밤에 울면 배가 고파서 그래 젖조라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은 신생아는 원래 밤에 자주 깬다고 하시거든요. 수유텀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우기고 보세요. 아기 옷도 문제예요. 제가 예쁜 신생아 옷들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거 필요 없어라면서 누런면 옷들을 가져오세요. 내가 너 남편 키울 때 입힌 거야 라면서. 30년 된 옷을 왜 입히려고 하세요? 친구들이 선물로 준 예쁜 아기용품들도 요즘 것들은 화학적이야. 옛날 것이 좋아라면서 다 치워버리려고 해요. 가장 힘든 건 남편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엄마는 원래 그래. 선의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 너도 좀 양보해.
하루는 제가 정말 참다 못해서 어머니가 매일 오시니까 너무 피곤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달라고 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손자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출산 후라서 감정이 불안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건데 남편이 제 편에 서주지 않으니까 더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해요. 남편이 오면 갑자기 상냥해지면서 며느리 잘 쉬고 있어. 내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 라고 해요. 남편은 그걸 보고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라고 하고요. 정말 답답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의 실제 모습을 다 얘기해도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믿지 않아요. 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제가 전몸살로 열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몸살은 젖을 안 줘서 그런 거야. 더 자주 물려. 라면서 아픈 가슴을 주물러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산후조리원에서 처치 받을게요 라고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뭘 알아? 내가 경험이 많아라면서 억지로 만지려고 하셨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산후조리원 2주 중에 열흘을 이렇게 보냈어요.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동기 산모들은 가족들이 배려해줘서 푹 쉬고 있는데 저만 이런 것 같아서 더 우울해져요. 앞으로 집에 가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두려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변명.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내 얘기부터 해볼게요. 출산 후라서 정말 힘든 건 알아요. 몸도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아내가 엄마한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선의로우시는 거거든요. 손자가 첫 손자라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도 맞고요. 음식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 음식 저도 좀 짜긴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하지만 30년을 그냥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엄마 음식이 너무 짜요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내는 산후조리원 음식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굳이 엄마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유 수유 문제도.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모유가 분유보다 좋다는 건 맞잖아요. 엄마는 저를 모유로만 키우셨거든요. 그때는 분유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더욱 그랬을 거고. 물론 요즘은 분유도 영양가가 좋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왜 좋은 모유를 안 주고 분유를 주냐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내가 모유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말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충분히 쉬면서 자주 물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폭직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아내가 일하면 도움이 되죠. 아내가 다니던 회사도 좋은 곳이었고 연봉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당분간 쉬고 싶다고 하니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제 수입만으로도 살 수는 있어요.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대학까지 나와서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요즘 여자들 다 일한다. 엄마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봐주겠다고 하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비용도 안 들고. 아내 회사에 전화하신 건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죠. 엄마한테 그런 건 미리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며느리 폭직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서운해하세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 뭘 해도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중간에 서서 정말 어려워요. 아내한테는 엄마 좀 이해해달라고 하고 엄마한테는 며느리가 출산 후라 예민하시다고 하고. 하지만 솔직히 아내가 좀 더 양보해주면 좋겠어요. 엄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바꾸기 어려우시잖아요. 아내는 젊으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출산 후라서 호르몬 변화도 있다고 하잖아요. 평소보다 예민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나름대로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하세요. 산후조리원에 갈 때도 뭐 필요한 거 없냐, 불편한 거 없냐 물어보시고 정성껏 음식도 해서 가져가시고. 물론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세대 차이니까.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좋으신 거거든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엄마도 제가 말리면 서운해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좀 더 크고 아내가 적응하면 엄마도 손자보는 재미에 조금씩 물러서실 거고, 지금은 그냥 둘 다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분통.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해야겠어요. 손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아들이 30살이 넘어서야 결혼해서 손자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드디어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보러 가는 게 죄인가요? 며느리가 저를 너무 적대시해요. 산후조리원에 가면 표정부터 안 좋아져요. 또 왔네 하는 표정이에요. 손자 보러 가는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나요? 음식 문제로 제일 속상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반찬들을 정성껏 해서 가져가는데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산후조리원 음식으로 충분해요라고 하는데 그런 밍밍한 음식으로 어떻게 기력을 회복해요? 우리 때는 미역국에 김치찌개 먹으면서도 애들 잘 키웠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예민한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는 시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유 수유는 더 답답해요. 분유만 먹이려고 해요. 모유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아들을 모유로만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란 거죠. 며느리한테 젖을 줘야 한다고 하면 모유량이 부족해서요라고 해요. 모유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주 안 물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요. 조금만 힘들어도 분유부터 찾아요. 모유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며느리가 너무 게을러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아기가 울어도 바로바로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젖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유 마사지 해주겠다고 했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다 여자인데.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만 맞고 내가 하면 다 틀린 건가요? 복직 얘기만 하면 더 화가 나요. 대학교까지 나와서 집에만 있겠다고?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도 좋은 곳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그런데 그만두고 집에만 있겠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당분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당분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경력이 끊기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 보세요. 옆집 며느리는 3개월 만에 복직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보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만 유독 이상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심지어 며느리 회사에 전화까지 했어요. 언제쯤 복직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건 미리 말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자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요? 육아법도 문제예요. 산후조리원 선생님들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저는 경험이 30년이에요. 실제로 아이를 키워봤다고요. 기저귀 갈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라면서 제 말을 무시해요. 트림도 그렇고 목욕도 그렇고. 손자 옷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 아기 옷들 보세요. 다 색깔이 형광이고 화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 어릴 때 입힌 옷들을 가져갔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 해요. 30년 됐어도 면은 면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죠. 요즘 것들은 무슨 화학 염료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는데. 아기용품들도 그래요. 친구들이 선물로 준 것들 보니까 다 플라스틱이고 인공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것이 더 좋다고 했더니 요즘 제품들이 더 안전하다고 우겨요. 가장 속상한 건 아들이에요. 제가 뭘 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요. 엄마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저를 이해해 달라는 사람은 없네요. 며느리만 이해해 달라고 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차갑게 대하는 걸 아들이 못 보나요?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눈빛이 달라요. 하루는 아들이 없을 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일 오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자 보러 오는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자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와? 라고 했더니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회복하는 곳이에요 라고. 친정엄마는 출산 당일 한 번만 오고 안 온대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손자가 너무 예뻐서.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를 뭐로 보는지.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동등하게 보려고 해요. 아니 오히려 무시하려고 하고.
며느리 친구들이 와서 아기 보고 가는 건 좋아하면서 시어머니가 와서 보는 건 싫어해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 엄마는 딸 쉬게 해주려고 안 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첫 손자인데. 어떻게 한 번만 보고 안 올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손자가 예뻐서 며느리도 도와주고 싶어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하나요? 정말 서운해요. 아들한테 말해도 엄마도 좀 이해해 달라고만 하고 누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나요? 손자만 보면 정말 예뻐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들 닮았는지 똑똑해 보이고 이런 예쁜 손자를 할머니가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정말 답답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요. 친정엄마의 현실 조언. 딸이 우선이야. 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딸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돼요. 출산 후에는 몸도 마음도 정말 연약해지거든요. 그때는 조용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위 어머님 마음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첫 손자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출산 당일만 가고 그 후로는 안 가고 있어요. 딸이 편히 쉬었으면 해서요. 물론 손자가 보고 싶죠. 하루에 몇 번씩 딸한테 아기 어떠냐고 전화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매일 손님이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산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유하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낮에라도 푹 쉬어야죠. 딸한테 들어보니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너무 피곤해라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음식 문제도 이해가 안 돼요. 산후에는 담백하고 짜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왜 자꾸 짜고 매운 음식을 가져가시는지. 딸이 엄마, 시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은 너무 짜서 못 먹겠어. 그런데 안 먹으면 기분 나빠하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쓰러워요. 그리고 모유 수유 강요하는 것도. 요즘은 분유도 영양가가 좋다고 하잖아요.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모유량이 줄어드는데 왜 자꾸 압박을 주시는지. 딸이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젖적거리신다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해요. 심지어 가슴까지 만지려고 하신다고. 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복직 문제는 솔직히 제 마음도 복잡해요. 딸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그만두는 게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딸 인생이잖아요. 딸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얘기만 하신다고 해요. 일하러 가라, 내가 봐줄게. 딸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강요하시는지. 특히 딸 회사에 전화하신 건 정말 과하다고 생각해요. 사위도 문제예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 편만 들고. 지금은 아내를 먼저 생각해줘야 할 때인데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하는데 우유부단하게 중간만 맴돌고. 딸이 엄마,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서럽다고 하면서 우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기 옷이나 용품도 30년 된 걸 왜 입히려고 하시는지. 제일 화가 나는 건 딸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도 편히 못 쉬고. 그래서 딸한테 말했어요. 너 몸이 먼저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내가 싫으면 확실히 말해. 물론 가족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의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산후 우울증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그리고 음식도 산모에게 맞는 걸로.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하면 조금 물러서 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집에 가면 매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위한테도 정말 답답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모르는지. 딸이 엄마, 나 정말 힘들어라고 하면서 우는 거 보니까 제가 나서고 싶어져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지금은 딸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되죠. 자,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실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며느리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의 우유부단함이 더 답답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이라고 써주세요.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며느리라고 써주세요. 남편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편라고 써주세요. 친정엄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마라고 써주세요. 과연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며느리 입장이라면, 남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들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공유해주세요. 이런 가족 갈등, 소통과 배려가 답이겠지만 현실은 참 어렵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현실적인 가족 갈등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